안녕하세요. 이 밤새 TV입니다. 금년 6월 말부터 조경기능사 이론을 시작으로 이번 달에는 도면 설계, 수목 감별 자료까지 모두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실기시험 대비해서 현장 실무작업 시험을 볼 때 준비물, 그리고 구술 답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먼저 현장 작업형 실기시험 준비물입니다. 실기시험 접수를 하면 안내문에 준비물 목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도면 설계 준비물은 앞의 영상에서 안내를 해드렸고 작업형 실기 준비물 목록입니다. 실기 작업은 교목이나 잔디 식재, 수간 주사, 벽돌 포장 등 대표 유형이 8가지가 있고요. 복장이나 준비물을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지 혼동이 있고 질문도 꽤 있어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먼저 복장은 장갑과 팔토시, 모자, 등서나 정도까지만 착용하시면 되고요. 현장에서 복장 가점이 있다고 해서 좀 더 준비하실 분들도 계신데 추가로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조끼까지 하셔도 되는데요. 실기 시험장별로 가점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서 추가 준비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작업 도구는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로프를 2m씩 나무젓가락이나 팩에 묶어서 3개를 준비하시고요. 줄자는 3m 이상으로 1개, 그리고 수평계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수평계는 벽돌이나 판석 포장, 잔디 식재할 때 배수가 잘 되도록 시공을 했는지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작업을 완료한 후에 수평계로 경사도를 측정하는 모션을 취하게 되면 좋은 점수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동 드릴이나 지주목 만들기용 망치, 그리고 벽돌 포장 시 평탄화 작업을 위한 고무 망치도 있는데요. 시험을 볼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도구는 아니고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적인 품목으로 전동 드릴을 추가한 이유가 있는데요. 수간 주사 작업을 할 때 나무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 전동 드릴을 사용하는데요. 시험장에서는 살아있는 나무를 쓰지 않고 통나무를 세워서 시험을 보는데 어떤 시험장은 통나무가 바짝 말라서 너무 단단한 경우가 있는데 전동 드릴 사용이 미숙한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능이 좋은 전동 드릴하고 드릴 비트도 새 것으로 준비해서 시험을 보면 좀 수월할 수 있어서 안내해 드리고요. 전동 드릴은 시험장에 기본으로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할 사항은 아니고요. 전동 드릴을 거의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계시면 미리 준비해서 단단한 나무 뚫기 연습을 해보고 가져가셔도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준비물 목록 사진인데요. 맨 좌측에 로프하고 텐트 칠 때 사용하는 팩하고 나무 젓가락이 있는데요. 로프는 나무 젓가락에 묶어도 되는데 시험장 여건에 따라서 바닥이 단단한 경우에는 이 쇠로 된 팩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장갑은 목장갑과 코팅 장갑이 있는데요. 일반 목장갑보다는 손바닥 부분에 코팅이 된 장갑이 더 좋습니다. 시험 종목이 수간주사나 잔디식재, 파종 같은 경우는 망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두꺼운 코팅 장갑보다는 미세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가운데 보이는 일부분만 코팅이 된 장갑이 좋고요. 기주목 설치나 벽돌 판석 이런 작업을 할 경우에는 우측에 반코팅 장갑이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좋습니다. 동그라미 친 2가지 코팅 장갑을 준비해서 현장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평계하고 줄자도 다이소 같은 데서 구입해서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수평계는 제가 현장에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간단하게 보려고 알맹이만 빼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보인다고 알맹이만 빼가면 안 되고요. 3,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으니까 수평계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동 드릴은 준비를 안 하셔도 되는데요.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간 주사 작업을 할 때 보통은 드릴 비트 구경을 5mm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 수간 영양제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7mm하고 10mm를 추가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릴비트는 보통 철제용과 목재용, 콘크리트용이 있는데요. 수간 주사는 나무에 구멍을 뚫는 거니까 드릴비트는 목재용을 쓰는 것으로 아는데, 목재용보다는 철제용 또는 철판용 드릴비트를 준비하시면 단단한 나무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 더 수월하니까 목재용보다는 철제용 드릴비트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실무 작업형 시험 종목 대표 유형 8가지와 감독관의 주요 질문입니다. 실무 작업 대표 유형은 교목이나 관목 식재, 잔디 식재나 종자 파종, 그리고 수간 주사, 지주목 설치, 벽돌이나 판석 포장, 이렇게 8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고요. 각 종목별로 감독관이 구술로 질문을 하는데 실기시험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먼저 1번과 2번, 교목이나 관목을 식재할 때 대표적인 질문은 전정을 하는 요령이나 전정 후의 처리, 전정을 하는 이유, 그리고 수목을 이식할 때 죽수기 등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3번과 4번, 잔디 식재나 종자 파종 작업을 할 때는 비료의 양, 물 주는 방법, 그리고 잔디에 떼밥을 주는 시기에 대한 내용이 주요 질문입니다. 다음을 보면 종목 5번, 수간 주사 작업을 할 때는 수간 주사 시기와 목적, 그리고 대추나무 빗자루병, 이런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종목 6번, 지주목 설치할 때는 나무에 수피를 감는 목적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종목 7번과 8번, 벽돌이나 판석 포장을 할 때는 시공할 때 경사나 줄눈의 간격, 깊이, 그리고 줄눈 시공 방법 정도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형별로 답변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유형 1번과 2번, 교목이나 관목을 식재할 때 주요 구술 질문입니다. 교목이나 관목을 식재하는 도중에 감독관이 와서 식재 후에 전정을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하면 전정 시에는 상부는 강하게, 하부는 약하게 하고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며 전정합니다. 라고 가능하면 필요한 답변만 짧게 하시면 됩니다. 전정 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하면 전정 후에는 거친 면은 칼로 다듬어주고 알콜로 소독한 후에 방수 처리해 줍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정을 왜 하는지, 전정의 목적에 대한 질문을 하면 나무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비율, 즉 TRU를 맞춰주기 위해 전정을 합니다. 라고 답변하시고, 추가로 더 답변을 한다면 전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나무는 TRU이 1을 유지하려는 생리적 특성이 있어서 전정을 합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교목을 식재할 때 죽수기를 하지 않는 나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을 하면 수목을 이식할 때 수목을 꺼리는 나무는 대표적으로 소나무와 전나무, 해송이 있고 죽수기를 하지 않고 흙을 다져서 바짝 밀착시키는 흙죄을 실시합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형 3번과 4번, 잔디 식재나 종자 파종 시 주요 질문입니다. 잔디 식재나 종자 파종 작업할 때 중간에 비료를 뿌려주는데요. 감독관이 와서 비료를 얼마나 뿌려주었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면 보통은 시험 볼 때 잔디 작업은 면적이 가로 세로 1m씩 1제곱미터일 경우에 답변은 비료는 1제곱미터당 20g 뿌려줍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고요. 질문 내용이 비료를 얼마나 뿌려줬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비료는 한 평당 얼마나 뿌려주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한 평은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3.3제곱미터고요. 답변은 한 평당 약 60g 정도 비료를 줍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물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관수량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답변은 1제곱미터당 물을 약 6리터 관수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1제곱미터가 아니라 한 평에 물을 얼마나 관수합니까? 라고 하면 한 평이면 약 20리터 관수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잔디에 떼밥을 주는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잔디에 떼밥을 어떻게 줍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떼밥은 가는 모래와 밭, 흙, 유기물 비료를 2대 1대 1 비율로 섞어서 연 1, 2회를 주는데 난지형 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여름철인 6월에서 8월에 주고 한지형 잔디는 봄, 가을에 줍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유형 6번 수간 주사 작업입니다. 질문을 보기 전에 수간 주사 작업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작업을 할 때 전동 드릴로 구멍을 2개 뚫어야 되는데 이때 톱밥 처리가 매우 중요하고 잘못하면 감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유튜브의 영상을 대부분 보았는데요. 이 부분이 좀 누락되어 있습니다. 구멍을 뚫고 주사 바늘을 꼽기 전에 톱밥을 제거해야 하는데 절대로 입으로 불면 안 되고요. 손으로 닦아내거나 시험장에 물이 담겨져 있는 조루나 물통이 있다면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나무에 구멍을 뚫고 물을 조금 뿌리면서 톱밥을 제거해 주어야 감점이 없으니까 이 점은 꼭 유념해서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간 주사 작업할 때 주요 질문입니다. 먼저 수간 주사를 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수간 주사는 증산작용이 왕성한 4월에서 9월 한낮인 12시에서 2시 사이가 좋고 날씨는 햇볕이 쨍쨍한 날에 실시합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간 주사를 하는 목적과 약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하면 수간 주사는 노쇠목이나 이식한 수목의 수세 회복을 위해서 5% 포도당 액을 주입하고 대추나무 빗자루병 예방이나 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을 물 1리터에 1g을 희석해서 투여합니다. 라고 답변하시고요.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면 대추나무 빗자루병 매개충은 마른무늬 매미충이고 파이토플라즈마라는 세균형 미생물에 의해 발생이 되고 잎과 가지가 빗자루처럼 갈라집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고요. 추가로 어떤 나무에 주로 빗자루병이 생기는지 질문을 하면 빗자루병이 생기는 대표적인 나무는 대추나무와 오동나무, 북나무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6번 기주목 설치입니다. 기주목을 설치할 때 수피를 감는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기주목을 설치할 경우 기주목과 맞닿는 수간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끼줄이나 녹화마대를 40cm 정도 감아줍니다. 라고 답변하시고요. 수피 감기의 일반적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수피 감기의 일반적인 목적은 보온 효과로 동해를 예방하고 겨울에는 잠복수를 설치해서 병충해를 예방하고 여름철에는 직사광선으로부터 수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수목을 이식한 후에는 수피 감기를 하면 수분 증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소나무 좀 피해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하면 소나무 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피 감기를 할 경우에는 지면에서부터 나무 윗부분까지 촘촘하게 비닐이나 랩으로 감싸주면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질문할 경우 소나무 좀 피해 예방을 위한 수피 감기는
어느 시기에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소나무 좀 피해 예방을 위해 수필을 감싸는 시기는 이른 봄에 새순이 나오기 전인 3월경에 실시하고 새순이 자라나는 시기인 5, 6월에 제거해 줍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조경 기능사 시험은 기본적인 소양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유형 7번과 8번 벽돌이나 판석 포장 시 질문입니다. 감독관이 벽돌이나 판석 포장 시 구배를 어떻게 했는가 질문을 하면 포장 경사를 중앙에서 바깥쪽 사이드로 2에서 4% 정도 주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고요. 시공할 때 줄눈의 간격과 깊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줄눈의 간격은 1cm 내외로 하고 줄눈의 높이는 판석을 시공할 때는 판석의 높이에서 아래로 1cm 이내로 하고 벽돌 포장일 경우에는 벽돌의 높이에서 아래로 3mm 이내로 합니다. 라고 답변하시고요. 판석을 시공할 때 줄눈 형태에 대한 질문을 하면 판석 시공할 때 줄눈을 일자형이나 통줄눈으로 하면 비가 올 때 수압에 의해서 훼손이 될 수 있어서 줄눈은 Y자 형태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현장 작업형 실기시험을 볼 때 감독관의 구술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은 시험 요령과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제가 이번에 조경기능사 필기와 실기 과정을 올려드리면서 현장 실무 작업은 영상 제작을 안 했는데요. 다른 분들 유튜브 영상을 보면 실무 작업 영상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유성생명과학고의 설동식 선생님이 올린 영상을 보고 너무 정석으로 작업 과정을 잘 올리셔서 저는 따로 현장 작업 영상은 안 올리려고 합니다. 설동식 선생님 영상을 보면 옛날에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시절에 학생들이 학교에 못 나오게 되면서 집에서 영상으로 조경기능사 시험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요. 학교의 학생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지고 영상을 정말 정석으로 만드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작업시험 내용도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학습하실 분들은 설동식 선생님 영상을 추천하고요. 저는 학교에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설동식 선생님도 유튜브를 통해서 알았을 뿐 해당 영상을 홍보할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실기시험 요령과 주의사항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도면 설계 작업은 시간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도면 작업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시간 내에 작성이 정말 어려우면 나중에 단면도는 손으로 그려서라도 꼭 도면을 제출하시고요. 경험 삼아서라도 현장 작업형 실기까지는 꼭 응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면을 엉망으로 내도 수목 감별해서 고득점을 하고 작업형 실기도 그날 시험장 상황이 좋아서 고득점이 나오면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수목 감별은 20개의 조경 수목을 사진 4가지를 5초간 보여주고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4가지 사진을 5초씩 보여줍니다. 첫 번째 타임에서 나무 사진을 보는데 생각이 잘 안 나거나 확실치 않더라도 짐작이 되는 수목이 있으면 우선 적어 놓으시고요. 또는 참나무류인데 떡갈나무나 상수리나무 둘 중에 하나인데 확실치 않을 때는 정답지에 수목 이름을 둘 다 적어 놓고 다음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여줄 때 정답을 수정하시면 되는데요. 수목 감별 시험은 정답을 종이에 적도록 되어 있고요. 정답을 수정할 때는 펜으로 2줄을 그으시면 되니까 두 번째 영상을 보실 때 정답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확실치 않더라도 답을 적어 놓으시고요. 다음 20개 사진이 쉬운 게 나오면 얼른 답을 적고 앞에서 불확실하게 적어 놓은 수목이 무엇인지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형 실기시험 볼 때
감독관의 구술 시험에 대한 답변 요령입니다. 실기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먼저 인원 체크를 하고 시험 인원을 2개 조로 나누고 시험 종목이 무엇인지 알려주게 되는데요. 구술 답변 내용을 잘 요약해서 메모에 두었다가 시험 종목이 확인이 되면 잠깐 메모를 살짝 꺼내서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유령껏 하시면 됩니다. 감독관이 질문할 때는 예상도 못하고 준비도 하지 않은 내용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리면 나무가 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걸렸는데 대추나무가 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당황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준비를 안 해서 죄송한데요. 제 생각에는 소나무가 병에 걸렸는데 방치해 두면 1년 정도면 고사할 것 같습니다. 정도로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조경 기능사 시험은 기능사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평가하는 것이지 감독관이 공부를 많이 하신 나무의사나 조경기사라고 해서 어려운 질문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을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는 내용을 질문할 경우에는 앞에서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에 요지만 단답형으로 짧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잘 아는 질문이라고 쓸데없이 조금 더 살을 붙이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감독관이 2명인데 각자 한 파트씩 평가를 마치고 상대방 조도 평가가 끝나면 서로 맞교대를 해야 하는데 10명씩 2개 조로 20명에게 거의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실무 작업하는 과정도 보면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쓸데없이 시간을 끄는 수험생이 있으면 감독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실기시험의 준비물과 구술 답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남은 시간 준비 잘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